CCTV 감시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CCTV 직원들 감시했다.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이렇게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CCTV가 없는 사무실이 지금 있을까 싶은데 CCTV가 없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또 거기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요즘 사무실에는 다 있잖아요. CCTV가 있는 용도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고, 저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이 불쾌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무실이 열릴 때 CCTV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몰랐어요. 일을 하는 중간에 CCTV가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것이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느낀 거고, 일하는 중에 CCTV를 달려고 하니 그때 직원들이 우리 감시용이냐라고 따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CCTV가 당연히 있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몇십 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 방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들은 CCTV가 하나도 없는 사무실에 CCTV를 달려고 하니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입사하신 분들이나 일하시는 훈련사님들, 뭐 여러 훈련사 분들은 이 CCTV 갖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분 또는 두 분이서 CCTV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계속 불만을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이에요. 의자에 누워서 일하지 말라라는 건 감시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CCTV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직원분이 정말 이런 포즈로 이렇게 정말 여기에 목을 받쳐서 이렇게 하고 책상에 팔을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무 태도는 제가 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부인들은 어떤 분들? 뭐 다른 외부 뭐 업체들이 미팅을 올 수도 있고, 또는 저희 보호자님들이 들어와서 바로 옆방에서 다 보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라고 느꼈죠, 제가. 그럼 감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네. 지적을 했다. 네. 그 사람은 왜 CCTV를 보고 자기한테 지적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이 CCTV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어요. 저 CCTV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얘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실제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이거 불법이에요, 이사님이라고 말하니까 그 불법이 맞는지 변호사님한테 네. 다 보여드렸고,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라는 확인을 받았고, 그거를 그분한테 전달했어요. 이거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불법 아니래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그 CCTV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니까 제가 한번 버럭했던 기억이 나요. 날씨 더운 날 긴 소매 유니폼을 잠시 벗은 직원을 CCTV로 발견하고 전화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옷 입어요라고 소리쳤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유니폼을 입는 곳이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옷을 입고 있으면 왜 유니폼 안 입고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린 다 유니폼을 입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제가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고 유니폼을 입으라고 한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더워서 유니폼을 벗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저는 유니폼이니까 다 같이 똑같은 걸 입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CCTV를 보고 지적한 거는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CCTV를 보는 방법을 몰라요. 맨눈으로 보고, 그리고 전화해서 말했다는 것도 제 생각에 이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보통 그리고 CCTV를 보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의미 없는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에도 CCTV를 설치했다. 제가 그 사건 반장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진을 봤어요. 그 사무실이 지금 현재 남양주 보듬이 아니고 옛날에 잠원동 보듬 사무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에는 탈의하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회의실이에요. 회의실이고 거기에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우리가 뭐 먹을 거 있으면 거기다 놓고 식사도 하고 거긴 탈의실이 아니에요. 딱 봐도 탈의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기는 다 같이 쓰는, 왜냐면 넓지 않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회의도 하고 가끔 뭐 분식을 먹을 땐 같이 분식 먹는 그런 장소예요. 7층에 화장실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1개인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갈아입으셔야 된다면 거기서 갈아입으셨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만든 탈의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탈의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탈의실이라는 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무를 하시는 분들은 옷을 갈아입을지 모르겠지만 외투를 벗고 입부 정도일 거고요. 훈련사님들도 대부분 다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훈련복이 그 작업복 같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 탈의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메신저를 감시했다. 직원들 동의 없이 6개월 동안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메신저 감시에 대한 뭐 주인공이 저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는 PC 카톡을 썼어요. 네, 회사에서. 네, 그래서 PC 카톡을 원래는 처음에는 썼었는데 그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회사 이메일 주소. 회사 이메일 주소를 다 중구난방으로 썼어요. 누구는 네이버, 누구는 지메일, 누구는 뭐 한메일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썼는데 이제 막 외부 업체들이랑 이메일 오고 가는 일도 조금씩 생기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회사 메신저 겸 이메일 겸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찾아보니까 네이버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네? 네이버네? 좋을 것 같아서 도입을 했죠. 도입을 하고 이제 PC에 개인 카톡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웍스를, 네이버 라인웍스를 한참을 쓰다가 어느 날 공지가 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걸 끝내고 유료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공지가 오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했죠. 유료로 변환하는데 내가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잘 쓰고 있었어요. 막 캘린더에 모든 일정도 다 거기에 올라가 있고 뭐 이메일도 이미 다 막 외부 업체들이랑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고 그래서 에이 그래 유료지만 쓰자 하고 유료로 전환을 했고 유료를 전환을 하니까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네? 들어가 보니까 그런 감사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메신저를 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뭐 예를 들면 무슨 요일에는 뭐 몇 메가바이트, 무슨 요일엔 몇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뭐 외부 이메일이 얼마나 오나, 뭐 그 첨부 파일이 들은 거는 뭐 크기가 용량이 얼마나 되나 그런 되게 자세하게 생긴 관리자 페이지가 있었고 들여다 봤죠. 역시 돈을 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구나 하고 들여다 봤는데 그래프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소용돌이의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메신저의 양이. 저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직원들이 나왔어요. 누구는 월, 화, 수, 목, 금 일하는 사람, 누구는 목, 금 쉬고 훈련사님들이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쉬고 그래서 주 7일 다 메신저가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훈련사는 없고 사무팀만 나오는 목요일, 금요일에 비정상적인 사용량이 찍혀 있고 훈련사들만 오는 날에는 되게 조금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정말 소용돌이 같은 그래프가 있었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차이가 커?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타임스탬프로 계속 찍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뭐 쇼핑몰 팀이 나누는 대화, 뭐 콘텐츠 팀이 나누는 대화 이런 게 방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방에서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해도 그게 다 타임스탬프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고 있어서 처음에는 뭐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 하고 조금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좀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막 조롱, 그때 슈돌 출연한 거에 대한 막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드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슈돌 나가는 거 가지고 아들 앞세워 가지고 뭐 돈 번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자기들한테 뭐 잔소리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은 주은이 똥 안 싸고 뭐하니, 똥 싸면 네가 똥을 싸야 네 엄마가 멈춘다, 약간 이런 식. 예. 눈이 뒤집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허락 없이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요일에 밤을 새서 봤어요. 6개월치의 대화가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관리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남, 소추, 네이버 라인웍스 관리자에서 배웠어요. 그 단어를. 그때 한참 인터넷에 막 뭐 여자, 남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라서 막 싸우고 그런 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를 제가 감지했던 그런 시기로 생각이 나요. 18년 정도가. 근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고 정말 러블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나는 한남 새끼 옆에 앉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야 형욱이 지나간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게. 그게 전 직원이 그랬나요? 특정 직원이? 특정 직원이 그랬어요. 사실 4명 정도가 있었는데 1명은 그 전에 유료로 변환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3명이 있었어요. 그 직원분들을 대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네. 그런 얘기, 그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희 아들에 대한 뭐 비아냥도 그렇고 동료 다른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발언도 그렇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회사에서 이런 대화를 회사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다 딱 올렸어요.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정말 얼음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세월에 결국 얘기하셨나요? 며칠이 지나서 대면을 했어요. 근데 그 대면 하는 것도 저 되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맞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얼어있다고 느끼긴 했어요. 되게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걸 느끼긴 했어요. 근데 저도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그분들의 그런 뭐 감정을 이해해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톡 쐈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그냥 정말 옳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한 분이 그만두겠다고 했고, 네. 스스로? 네.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고, 한 분은 계약이 되는 만큼 일하고 그만두셨고요. 그 나머지 한 분은 5년, 6년 열심히 같이 일하고 잘 퇴사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입사할 때 메신저 사용 동의 뭐 이런 계약서 네. 이제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때 어쨌든 제가 뭐 개인 간의 대화를 허락 없이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호사님의 걱정이 있었죠. 저는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동의서를
항목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이게 간단해요. 회사에서 쓰는 SNS는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거는 감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인이 하고 싶은 개인 간의 얘기는 자신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쓰는 회사에서 쓰는 SNS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자. 그게 동의서의 내용이에요.